다음 미니 프로젝트 실습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금 사용했던 디바이스 시뮬레이션 계속 같이 사용하면서 실습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미니 프로젝트에서는 제가 2가지 실습을 진행해 볼 예정인데, 첫 번째 실습은 일단 그룹 리소스를 만들어서 여러 개의 디바이스를 한 번에 제어하는 실습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구독 통지 기능을 사용해서 이제 센서 값이 변할 때 어떻게 액추에이터를 제어할 수 있는지에 관한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툴은 거의 비슷한데 GitHub 홈페이지 가셔서 소스코드 한번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주시면서 이제 똑같이 아까랑 zip 파일로 다운받으신 분들은 압축 풀어서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실습 먼저 시작을 해볼 텐데, 첫 번째로는 저희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디바이스 시뮬레이터에서 여러 개의 디바이스를 먼저 생성을 해야 해요. 디바이스를 생성을 한 후에 이제 팬아웃 API를 이용해서 한 번에 그룹으로 제어를 하는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같이 디바이스 시뮬레이션에 가셔서 램프를 생성해 볼 텐데, 그룹 제어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램프를 2개를 생성을 할 거예요. 타입에서 램프 선택해 주시고, 똑같이 이름을 똑같이 설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램프 1로 하나를 만들고 또 램프 2로 2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램프 디바이스 2개 만들어 주신 다음에 램프 제어해 볼 텐데요. 램프 제어하기 전에 한번 이 리소스 스트럭처 한번 보시면 제일 상단에 INCSE, 즉 모비우스 정보가 들어가게 되고, 그 하단에는 그룹 리소스인 GR 램프라는 A가 생성이 됩니다. 저희가 2가지로 진행을 해볼 텐데, 처음에 이제 코드로 실행을 해서 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 GR 램프 A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포스트맨으로 하나씩 A를 만들어서 제어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만들어주게 됩니다. GR 램프라는 그룹 리소스가 있고, 그 하단에는 램프 1, 2, 3번 A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 A 하단에는 데이터와 커맨드 컨테이너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방금 이제 저희가 디바이스 시뮬레이터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디바이스를 생성할 수 있을 건데요. 처음에는 이제 저희 2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또 다운받으셨던 미니 프로젝트 폴더 한번 들어가 보시면 똑같이 여기 경로 복사하셔서 이 폴더 안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노드 패키지 모듈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npm 인스톨 한번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일단 노드 패키지 모듈까지 다 설치가 되셨으면 저희가 처음으로 실행해 볼 거는 이제 그룹 어플리케이션 JS라는 코드인데요. 실행해 보기 전에 간단하게 코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제 그 코드 보시면 CSE URL 가장 위에 있는 곳에는 모비우스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HTTP 저희 계속 로컬호스트에서 실행하기 때문에 IP 주소도 그대로고요. 7579 포트도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밑에 있는 AID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ID 이름인데, S 그룹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이 프로그램의 ID가 되고요. 이제 4번 라인에서는 그룹 네임이 그룹 리소스 이름을 GR 램프로 설정을 하게 됐고, 그룹 리소스 경로를 모비우스 그룹 이름 FOPT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 아래에 있는 스타트 인터벌 펑션은 이제 프로그램이 주기적으로 시작이 되게 될 텐데 주기적으로 0과 1의 데이터가 들어가서 이제 데이터 값이 계속 변동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create group 펑션에서는 이제 그룹 리소스를 만들어주는 부분이고요. URL은 CSE URL 그 모비우스 IP 주소에 슬래시 모비우스를 넣어서 그룹 리소스를 만들어주게 되고 이제 그룹 리소스가 원엠트용 스펙상에서 리소스 타입이 9번이기 때문에 리소스 타입을 9번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리퀘스트 아이디는 랜덤으로 생성을 하게 되고 이제 이 리프레젠테이션 부분이 리퀘스트의 바디 부분이 돼요. 그래서 그룹 리소스이기 때문에 M2M GRP로 설정을 하고 RN은 이제 리소스 네임의 숏 네임이라서 그룹 네임을 넣어주고 MID는 이제 멤버 아이디 부분입니다. 저희는 아까 램프를 2개를 생성했기 때문에 코드상에서 멤버 아이디 2개를 넣어주게 될 건데요. 모비우스 슬래시 램프 1 슬래시 커맨드 이런 식으로 멤버 아이디를 설정을 해주면 되고요. 이제 이 부분이 실제로 디바이스 만들 때 사용하셨던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랑 똑같이 만드셨던 분들은 수정 없이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디바이스 이름 다르게 설정해 주신 분들은 이 부분을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M&M은 맥스 넘버를 설정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 수정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옵션 부분에서는 리퀘스트 정보를 입력을 해주게 되는데 URL 메소드 정보를 넣어주고 헤더스에는 아까 저희 그 포스트맨에서 헤더 정보 입력하셨던 부분들 기억하시죠? 그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헤더 정보 넣어주고 리퀘스트를 보내게 되면 이제 그룹 제어를 해라 라는 요청이 보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그룹은 그룹 리소스가 혹시 이제 동일한 이름의 그룹 리소스가 있을 때는 이제 모비우스가 그 에러를 반환하게 돼서 동일한 이름의 그룹 리소스를 삭제하고 다시 생성을 해라 라는 부분이고요. 그 하단에 있는 create content instance 펑션은 이제 콘텐트 인스턴스를 생성해 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그 램프를 제어할 때 콘텐트 인스턴스 값으로 요청을 보내서 램프를 껐다 켰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게 되고 콘텐트 인스턴스는 원엠트엠 스펙상 4번으로 리소스 타입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코드상에도 리소스 타입 4번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코드로 보시면 조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어려우실 텐데 한번 같이 실습 진행해 보시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램프 2개를 생성을 해놨고 이제 npm 인스톨까지 다 진행을 하셨으면 그 미니 프로젝트 폴더에서 이제 방금 저랑 같이 리뷰하셨던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node 그룹 application.js 코드 명령어 한번 실행을 해주시면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그룹 리소스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리퀘스트 정보들이 이렇게 요청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타트 인터벌 펑션에서 데이터가 계속 0과 1이 주기적으로 보내지게 되는데 디바이스 시뮬레이터랑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0이랑 1 값이 계속 주기적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하나 요청을 따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룹으로 리소스를 만들어서 한 번에 요청을 보내고 한 번에 그 리스폰스를 수거하기 때문에 이 램프 2개의 데이터 값이 계속 변동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지금 잘 안 돼서 잠시만요. 보시면 이게 콩값이 0이 보내지면 2개의 램프가 다 0으로 바뀌게 되고 또 1이 보내지면 1로 바뀌게 되는데 콩값이 1이 보내졌을 때 시뮬레이터에서 1로 바뀌고 0이 보내졌을 때 0으로 바뀌고
계속 주기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그룹 리소스를 만들고 컨텐트 인스턴스까지 자동으로 보내지면서 램프가 제어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지금부터는 제가 포스트맨으로 하나씩 그룹 리소스도 만들고 컨텐츠 인스턴스까지 저희가 직접 보내면서 램프 제어를 하게 될 텐데, 일단 이거 돌아가고 있는 코드는 한번 꺼주시고요. 저희가 포스트맨으로 할 때는 램프를 하나 더 생성해서 제어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램프 3번으로 디바이스 하나 더 생성해 주시고 포스트맨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맨에서 이제 하나씩 해볼 텐데, 일단 메소드는 포스트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주소창에는 이제 모비우스 정보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http 127.0.0.1에 7579 포트에 슬래시 모비우스까지 한번 적어주시고, 헤더 값은 또 꼭 넣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추가가 돼요. 그룹 리소스를 저희가 만들어서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콘텐트 타입에 타입 번호 9번을 넣어서 헤더 값 한번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디 부분인데요. 저희 아까 코드에서 보셨던 대로 이 부분, 리퀘스트의 바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한 코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바디 부분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실 텐데, 리소스 네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코드상에서 저희가 gr램프를 사용했기 때문에 동일한 이름을 피하고자 저는 gr램프2로 설정을 해주었고요. 램프를 하나 더 추가했기 때문에 멤버 아이디에도 모비우스 슬래시 램프 3 슬래시 커맨드 이거를 하나 더 추가를 해주었습니다. 혹시 램프를 5개를 만드신 분들은 이 부분 코드를 추가해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작성 혹시 다 하셨으면 샌드를 보내게 되면 그룹 리소스를 만들고 리퀘스트 요청이 가게 될 텐데, 저는 아까 이 리소스를 한번 만들어서 삭제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샌드를 보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룹 리소스가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그룹 리소스가 생성이 됐으면 이제 램프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컨텐츠 인스턴스 값을 보내서 램프를 제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주소창 뒤에 저희가 방금 만들어준 gr램프2를 넣어주시면 돼서 모비우스 슬래시 gr램프2 그룹 리소스 이름 적어주시고요. 이제 팬아웃 포인트로 요청을 보내서 한 번에 그룹 제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슬래시 fpt까지 주소창에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디 부분에는 이제 콩값으로 저희가 램프를 제어하게 될 텐데, 바디 부분도 한번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고, 지금 보시면 디바이스 시뮬레이터에는 램프 값이 전부 0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 포스트맨에서 콩값을 1로 설정을 해서 샌드를 보내게 되면 이렇게 한 번에 램프 3개가 1로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콩값을 0으로 바꿔서 샌드를 보내게 되면 다시 램프 3개가 다 그룹 제어를 통해서 0으로 바뀌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실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습으로는 이제 구독 통지 기능을 사용해서 센서 값이 변할 때 어떻게 액추에이터를 제어할 수 있는지에 관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구조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이제 상단에 노티피케이션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센서 값, 저희는 조도 센서를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이제 빛이 너무 밝을 때는 보통 램프를 끄게 되고 빛이 너무 들어오지 않을 때는 램프를 켜야 하는 상황으로 저희가 실습을 진행을 할 거고요. 저 센서 값에서 루미노시티라는 센서를 사용을 해서 센서 값을 받아서 플랫폼으로 전달을 해주면 이제 이 플랫폼에서 노티피케이션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알림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노티를 받으면 이제 만약에 뭐 조도 센서가 너무 빛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 값을 플랫폼에 다시 보내주게 되고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램프를 꺼라 라는 데이터를 액추에이터로 보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저희 실습을 진행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디바이스 시뮬레이터에서 루미노시티 센서와 램프 액추에이터를 하나씩 생성을 해보도록 할 텐데 사용하셨던 램프 센서들은 한번 삭제를 해주시고 타입의 루미노시티 설정 선택해 주셔서 이름은 저는 루미로 해서 하나 디바이스를 생성을 할 거고요. 액추에이터인 램프도 램프로 해서 디바이스 하나, 총 2개 디바이스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디바이스 2개 생성하신 다음에 리소스 구조도 한번 더 살펴보면 INCSE에는 모비우스 정보가 들어가게 되고 저희 방금 생성했던 루미와 램프 디바이스들, 즉 AE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루미 하단에는 데이터 컨테이너가 있고 램프 AE 하단에는 데이터와 커맨드 컨테이너가 있는데 이 데이터 컨테이너 아래 서브스크립션 리소스를 만들어서 구독을 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미노시티의 센서 값에 따라서 램프를 제어하게 되는 실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잠깐 설명해 주셨던 부분인데 필터 크리테리아를 활용해서 저희가 루미와 램프 A 하단에 어떤 컨테이너들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컨테이너가 타입 그 넘버가 3번이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루미 A에는 데이터 컨테이너, 램프 A에는 데이터와 커맨드 컨테이너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실습은 프로그램 코드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실습 진행하시기 전에 코드 먼저 간단하게 또 살펴보면 이제 저희 다운받았던 미니 프로젝트 폴더에서 노티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사용할 거고요. 그 코드 한번 같이 보시면 CSE URL에는 모비우스 정보가 들어가게 되고 이제 마찬가지로 A ID와 A 네임에는 이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와 이름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A IP는 로컬에서 실행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A 포트는 저희 4000번을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서브 컨테이너 부분은 저희가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그 데이터 값을 보내게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는 말씀드렸던 대로 루미노시티 센서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제 모비우스 슬래시 루미 슬래시 데이터 이렇게 정보를 넣어주게 되고요. 이제 스레시홀드 값은 300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루미의 값이 300 이상이 될 경우에는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라고 판단을 해서 램프를 끄게 될 거고요. 이 임계값인 300 이하로 루미노시티 센서 값이 들어올 경우에는 빛이 적게 들어온다라고 판단을 해서 램프를 켜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임계값을 300으로 설정을 해주고 그 아래에 있는 ARR 컨테이너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제어할 디바이스를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제 램프 하나를 제어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모비우스 램프 커맨드로 등록을 해줬는데 혹시 램프를 여러 개, 더 디바이스를 여러 개 제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더 많은 디바이스도 제어가 가능할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만 할 거기 때문에 수정은 하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로 내려와 보시면 리슨 부분에서 저희 아까 위에서 설정해줬던 4000번 포트에서 노티피케이션이 들어오게 되면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리슨 포트를 열어두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노티피케이션의 세부 정보들을 받아서 램프를 제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건문을 걸게 되는데, 아까 이제 콘텐트 값이 루미노시티 센서 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루미노시티 센서 값이 스레시홀드 값보다 더 낮을 경우에, 즉 이제 콘텐트 값이 250이 들어오게 된다면 스레시홀드는 저희가 위에서 300으로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조건이 일단 맞지 않게 되죠. 이제 여기는 지금 콘텐트 값이 더 크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값이 아래로 흘러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콘텐트 값이 250이 아닌 350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임계값보다 더 큰 값이 들어오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은 이제 해당이 되게 돼요. 그래서 빛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 상태에서 램프 밸류가 1이면은 램프가 켜져 있다는 의미라서, 빛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램프 값도 1일 경우에는 당연히 램프를 이제 꺼줘야 된다라는 이제 램프 제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전부 만족이 될 경우에 데이터가 이 아래로 코드가 이제 실행이 되게 돼서 램프가 0번으로, 즉 램프를 꺼지게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 상에서 이렇게 램프가 끄게 되고 가상 시뮬레이터에서도 램프가 꺼질 거예요. 그래서 그 램프 값을 이제 한번 저장을 해주게 되고, 이제 그 다음 else if로 반대 상황을 가정을 하는데, 콘텐트 값이 임계값보다 더 낮은 값이 들어오게 되고 방금 저희가 저장했던 것처럼 램프가 꺼져 있는 경우,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하게 될 경우에는 램프를 이제 다 켜줘야겠죠. 그래서 데이터 값이 아래로 흘러 들어와서 램프가 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램프가 켜지게 된다면 그 값도도 저장을 할 수 있도록 코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포몬이 사용되게 되는 이유는 위에서 혹시 뭐 디바이스를 더 여러 개 제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포몬으로 구성을 했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노티피케이션을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노티피케이션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램프를 제어해라 라는 부분이었고, 그 아래를 보시면 이제 A를 생성하게 됩니다. A를 생성하면 모비우스의 이 프로그램, 즉 이 노티 어플리케이션을 등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A는 이제 스펙상으로, 1M2 스펙상으로 리소스 타입 2번을 사용하기 때문에 2번으로 설정을 해주고, 리퀘스트 아이디는 랜덤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리프리젠테이션 부분은 리퀘스트의 바디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옵션에서 리퀘스트 정보를 생성해주고 리퀘스트에서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이 부분도 아까 보셨던 부분과 동일한데, reset A 펑션은 A 리소스가 동일한 이름이 있을 경우에 삭제하고 다시 생성해주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reset sub 부분도 subscription 리소스가 동일한 이름이 있을 경우에 삭제를 하고 다시 생성을 해주는 펑션입니다. 그 하단에 있는 이제 create subscription 펑션은 subscription 리소스를 생성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메소드와 URL 정보를 넣어주게 되고, 서브스크립션 리소스는 저희가 원앱2 스펙 상에서 23번 리소스 타입을 사용하기 때문에 23번으로 설정을 해주었고, 리퀘스트 아이디도 랜덤하게 똑같이 설정을 해주고, 이 리프레젠테이션 부분도 리퀘스트의 바디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에는 이제 서브스크립션 리소스이기 때문에 M2M sub이라고 설정을 하고, R에는 리소스 네임의 숏네임이라서 SUB, 서브로 설정을 해주게 됐고요. NU는 이제 노티피케이션 URI라는 숏네임인데, 거기에는 이제 AIP, APORT, AID, 저희 위에서 설정했던 정보값들이 전부 들어가게 됩니다.
이 NCT와 ENC도 서브스크립션을 설정하는 코드인데 이 부분 이제 스펙에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서브스크립션 리소스를 다 만들고 제어를 할 때는 저희가 컨텐트 인스턴스 값으로 제어 요청을 보내서 그 램프 값을 제어를 하게 될 텐데 create content instance 펑션으로 생성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컨텐트 인스턴스는 스펙상의 4번을 사용하기 때문에 리소스 타입도 4번으로 설정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코드는 이렇게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실습 같이 진행해 볼 텐데 노드 패키지는 다 설치를 하셨기 때문에 시뮬레이터 한번 틀어주시고요. 똑같이 미니 프로젝트 폴더에서 이번에는 그룹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저희 방금 확인했던 노드 노티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명령어를 치게 되면 위에 이제 서브스크립션 리소스가 생성이 되고 리퀘스트를 보내서 이제 센서 디바이스 값에 따라서 램프가 제어가 될 텐데 지금은 보시면 루미 값이 저희 아까 임계값인 300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고 램프가 켜져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지금 임계값인 300보다 더 낮은 값이 조도 센서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램프가 이렇게 꺼지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센서 값이 변경될 때마다 그 조건에 맞을 경우에 램프가 제어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